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요 뉴스 하나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구시를 못한 규제지역 집값 하락에 재톡에서 나우성이라는 국민일보의 기사가 있었고요.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값 하락에 나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매우 급등하여서 이 집값 관련해서 매우 많은 논란도 있고, 또 이로 인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 정권이 바뀌었죠. 이때 이 부동산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높았고, 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좀 낮았는데, 그 이유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실책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 자체에 대해서는,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사람들이 지지했지만, 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만들어낸 정책들이 매우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을 야기시켰고,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죠.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 정권이 교체가 되었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발생했던 그런 규제들 중에 그 규제 지역으로 아예 묶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. 네, 그런 게 지금 이 언론이나 이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그 데이터를 보면 집값이 하락을 했다고 계속 발표가 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집값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, 왜 규제들이 그 당시 그 규제하기 전에 그 상승했던 그 시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 하락하는데 왜 규제가 하고 있냐,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매우 많습니다. 기사글을 좀 자세히 보시죠. 추정심 116곳 중 17곳 해제 그쳐. 요것은 과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처음으로 했던 추정심에서 그 당시에 17곳만 해제했죠.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추세가 전환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, 또 원희룡 장관이나 뭐 추경호 부총리 등이 관련돼서 아직 그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.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변했는지 몰라서 시장이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아주 미세하게 아주 그 조금만 아주 건드린 거죠.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무엇에 대한 규제적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크고 있다. 이 말은 이제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이 되고, 지금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매우 위축이 되어 있어요. 지금 역대 대한민국 통계 기록 역사상 그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. 그로 인해 이제 사람들이 매우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. 그 불만이 쌓이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주택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,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. 특히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은데 거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,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좀 풀어줘라라는 그런 요구인 거죠. 이제 이는 좀 이 무주택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안 되거나 이런 건 사실,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어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, 이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떠한 수요들은 다 이제 그 임대차 시장으로 간다는 거죠. 그러면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더 많아지면 결국 임대차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, 그로 인해 이제 다시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될 수 있죠. 하지만 지금의 추세는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이 집값 매매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사실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의 그 근간은 이 인체로 치면 피 같은 이 돈들이 이 필요에 따라서 적기적소에 잘 흘러줘야 돼요. 근데 이 거래량이 멈췄다는 것은 피가 흐르지 않고 멈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멈춰 있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어떠한 경제의 그 거래들이 또 멈춰 있고, 이것들은 이제 내수 시장에 좀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
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국토부나든지 기재부에서 지금 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겠죠.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. 이런 부분이 즉각 자극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이 정치와 정부 관계자들,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안 돼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 1주택 이상의 주택 매매 수요들, 참 어려운 부분이죠. 그래서 보면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조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서 논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시장의 컨셉은 수도권은 좀 어렵지 않나. 지방은 좀 대부분 풀어줄 것 같고, 수도권도 매우 일부 되게 그 수도권의 제일 외곽지역들은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들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, 그 우리가 표현하는 좀 고가의 가격들은 조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언제든지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 한국부동산원, 이 부동산 관련된 통계와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곳이죠. 이런 곳에서 지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. 서울 아파트값도 2배 낙폭을 했다라는 걸 계속 발표하고 있죠. 이것은 규제 해제 지역의 어떠한 당위성을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현재는 투기가율 43구, 조정지역은 101곳입니다. 거의 전국의 그 주요 도시들은 다 규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어떤 부분들은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마이크로틱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고요. 지금은 그래서 이 규제 지역 이 제도 자체를 좀 더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이 부동산 상황, 가격은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은 됐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높고, 그러나 이 내수 시장 활성화 더불어서 이 부동산 침체가 된다면 사실은 이 이제 수출 지금 환율이 매우 고가로 올라가고 있어서 수출 기업은 매우 좋은데 이제 내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내수가 아무래도 더 침체가 되겠죠. 물가가 오르니까. 그래서 부동산 거래 활성을 통해서 이 내수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조금 조정이 됐고 좀 하락이 돼서 이걸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, 이건 정부의 어떠한 그 기준이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할 텐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만 거래량이 위축되는 거는 저희 그 자본시장의 그 기본적인 컨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요. 이 주식처럼 떨어지든 오르든 이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계속 소화가 되면서 그 시장에 돌아가게끔 되는 게 또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네, 그러므로 이번 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